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네요. 아민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민은 뭐 크게 두 가지로만 딱 나누시면 되겠고,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 챕터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아무튼 아민을 만드는 방법과 아민의 반응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민의 만드는 방법, 아민의 제법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일 쉽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알키랄라이드에다가 NaCN 같은 CN- 이런 친액체를 써가지고요. 친액체가 그냥 SN2 하는 거죠. 뭐 SN2 해서 여기 X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이트라일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나이트라일기를 대표적인 환원제인 LiAlH4 이런 환원제로 환원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H-가 들어가고 가져가서 결국엔 여기 NH2가 되고요. 여긴 N2-가 되겠지만 후처리 과정에서 프로토네이션 해주면 NH2가 되고 여기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아민 생성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아민의 생성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이드를 또 역시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거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아마이드 작용기의 경우 LiAlH4 같은 환원제를 쓰게 되면 여기로 첨가가 되고요. 이렇게 가져갔을 때 질소하고 산소 중에서 산소보다도 질소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이 좋아서 오히려 산소가 떨어져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로 한 번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렇게 O-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이드의 경우도 아민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뭐 이미 앞쪽에서 다 나온 건데 이렇게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나이트로 작용기를 환원시켜 가지고 뭐 이런 거 배우셨죠? H2PDC나 H2PT 내지는 철이나 주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주면 여기 NO2가 NH2로 환원이 돼 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그 방향족 파트에서도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환원법이에요. 그래서 이 NO2를 NH2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도 하나가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이렇게 그냥 아민을 이용해서 뭐 이건 암모니아고요. 0차 아민, 이건 1차 아민, 2차 아민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거 자체로 그냥 SN2를 해도 돼요. SN2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은 암모늄이 됐다가 디프로토네이션 돼 버리면은 아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SN2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차 아민까지도 이렇게 SN2 하면은 전부 똑같이 아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3차 아민은 그게 안 된다 얘기죠. 3차 아민은 디프로토네이션이 될 수 있는 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디프로토네이션 될 수 있는 수소가 없는 3차 아민의 경우에는 SN2 방법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4차 암모늄 염에서 끝나지 아민을 생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전부 여기에 반응들 전부 SN2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낙에 아민기가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워낙에 친핵성이 좋아서 그 자체로 그냥 SN2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이 뭐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여기 이름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가브리엘 아민 신테시스라는 게 나오네요. 가브리엘 아민 합성법이란 건데 이 반응을 지금 밑에 반응식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 건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푸탈 이미드가 중요하고요. 여기 벤젠고리에 CO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질소가 껴있는 이런 구조. 이게 이제 푸탈 이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푸탈 이미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화합물을 갖다가 염기로 처리를 해요. NaOH 같은 염기로 처리하면 OH-가 수소를 뜯어내 버려요. 이 수소를 뜯어내 버리면은 뭐 KOH나 NaOH나 이런 것들 쓰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푸탈 이미드 음이온을 형성할 수 있겠죠. 질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여기에 뭐 소듐 같은 거 붙어 있는 이런 상태 또는 뭐 KOH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K 플러스. 자, 그러면 이 푸탈 이미드 음이온을 이용해서 뭘 하느냐? 저걸로 만들어낸 푸탈 이미드 음이온이
역시 또 친핵성이 굉장히 좋아요. 질소가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친핵성이 상당히 좋은데, 이 아주 좋은 친핵체를 이용해서 어떤 알키랄라이드 요거에 SN2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SN2 이렇게 SN2를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생성물이 일단은 이렇게 프탈 이미드가 알킬기에 가서 붙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킬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X-가 떨어져 나왔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SN2 반응이 진행된 건데, 맨 마지막 과정에 여기 요 부분을 보시면요, 요 부분만 보시면은 요게 아마이드 작용기죠. 또 이쪽으로 봐도 요 밑에 부분으로 봐도 역시 아마이드 작용기란 말이에요. 요 부분이 가수분해가 돼 버리면은 여기가 COH로 떨어져 버리고 여기가 NH2가 된다라는 거 앞에서도 다 배웠었죠. 그러니까 아마이드를 가수분해하는 그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 R2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산성 조건이건 염기성 조건이건 가수분해를 해버리면은 이게 가수분해돼서 결국 이렇게 되죠. 여기에 OH 플러스 앞에서 했던 건데 다시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NR2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질소가 전자쌍을 주건 뭐가 주건 어찌됐든 H2O가 어쨌든 질소가 전자쌍을 공명해줘도 여기에 또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질소에 플러스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엔 물 분자가 하나 첨가가 돼요. 네, 그래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 OH 이 자리에 OH 두 개가 붙고 여기에 NR2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산소들보다 질소가 전자쌍을 제공해 주는 능력이 더 좋은 거는 아시죠? 근데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H 플러스가 또 붙는 자리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물 분자가 들어가 나와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된 다음에 산소들이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보다 질소가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질소에 수소가 붙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OH 여기 OH 이 자리에는 NH 플러스에 R2 이런 게 붙어 있는 구조가 돼서 결국에는 산소가 전자쌍을 주고 NR2가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은 COH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OH가 남아 있겠죠. 떨어져 나온 HNR2 이런 것들이 염기로 작용해서 디프로토네이션. 그래서 애시드가 되고 요거는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상황이 이뤄지고 나서 그 다음에 H3O 플러스 또는 OH-와 H2O 그러니까 가수분해 해주면은 요 부분은 싹 다 떨어져서 프탈릭 애시드라고 하는 다이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분해가 돼 버리고 저 옆에는 알킬기에 NH2로 붙어 있는 요 구조가 주생성물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가브리엘 아민 신세시스, 아민 합성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렇게 치면 이것도 SN2에서 알키랄라이드 SN2에서 질소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가수분해 과정까지 복잡하게 가야 되느냐? 바로 앞에 뭐 아민을 이용하면 SN2가 잘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이런 알키랄라이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아민기 넣고 싶어서 암모니아를 썼다라고 가정합시다. SN2 일어납니다. 그래서 SN2 이렇게 하게 되죠. 자, 문제는 이렇게 그러면 NH2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상태로 생성물이 만들어지자마자 여기에도 아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1차 아민이죠. 용해간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알키랄라이드가 있으면 얘가 또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또 SN2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NH에 알킬기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요 구조가 되고요. 여기에 질소의 비공유전성이 있으니까 용해간에 알키랄라이드가 또 있다면 또 반응해요. 그래서 또 SN2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질소에 알킬기만 3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트라이 알키라민이 만들어져 버리죠. 이거를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서 수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프탈 이미드는 이 질소의 음전화 하나가 SN2 한 번을 하고 나면요, 이건 아마이드 비슷한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친핵성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딱 한 번만 이렇게 SN2를 하게 되고 더 이상의 뭐 추가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아민 치환기 한 개를 도입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게 가브리엘 신테시스예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아민기를 치환시키고 나서 아까 프탈 이미드 형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산성 조건이나 염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해서 아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알킬기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간혹 가다 이거를 NH2, NH2라고 하는 하이드라진을 이용해서 요거를 분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소가 이번에는 여기로 치고 들어가게 되고요. 그냥 단순한 가수분해가 아니죠. 이거는 한번 치고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O-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NH, NH2 이런 게 붙어 있을 거고요. 그 옆에는 질소, CO 더블 본드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산소가 전자쌍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 질소가 떨어져 나오게 되는 상황,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CO, 여기는 NH, NH2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 옆으로 여기 아마이드가 하나 떨어져 나왔겠네요. N, R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에 H가 하나 붙어버렸을 겁니다. 여기서 디프로토네이션 된 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질소가 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아민기가 이번엔 또 여기 아마이드를 치고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또 한 번 치게 되면은 벤젠고리에 CO 돌본드, 여기 NH, 여기 NH, 그 다음에 여기는 O-, 여기에 NH, R 이런 게 붙어 있겠죠. 여기서도 디프로토네이션 됐으니까 그 디프로토네이션 된 수소가 또 여기 붙어버리면 플러스가 생길 거고요. 산소가 전자쌍 주면서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처럼 다이애시드 형태로 프탈릭 애시드 이런 게 만들어지질 않고 여기에 육각형 고리 구조로 양쪽에 이렇게 하이드라진이 하나씩 양쪽에 붙어있는 요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머지 떨어져 나온 거는 똑같이 아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신세시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요 프탈 이미드에다가 염기를 처리한 다음에 알키랄라이드 써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가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다음 과정을 요 NaOH하고 H2O 요거 대신에 하이드라진, 이 하이드라진을 써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떨어져 나오는 구조가 이게는 이 염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한다든지 산성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하면은 양쪽에 다이애시드 형태로 이걸 얻을 수 있지만, 이 종류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는 이걸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걸 쓰게 되면은 좀 전에 보셨던 육각형 고리 구조, 질소가 옆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성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온 이 아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아민의 SN2 반응하고 가브리엘 신세시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아민 제법이에요. 이거는 아자이드라고 하는 N3-죠. 예, N3-도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SN2로 합니다. SN2 하기 아주 좋은 친액체죠. 떨어져 나가면은 N3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N3를 똑같이 LiAlH4라고 하는 환원제로 환원시켜 버리면은 여기서 N2가 몽창 떨어져 버리고 나머지 NH2만 남게 돼서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NO2를 환원시킬 때도 LiAlH4 이거 쓰셔도 돼요. LiAlH4 이거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LiAlH4 이걸 쓰셔도 되겠고, 또는 아마이드 RCO NH2 요거를 갖다가 환원시키고자 할 때도 똑같이 LiAlH4 쓰셔도 되고요. 또는 R 해놓고 CN CN 3중결합 요거를 환원시킬 때도 LiAlH4 똑같이 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RN3 요걸 똑같이 LiAlH4 이걸 써도 다 아민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 식으로
환원제니까, 대표적인 환원제니까 이런 것들을 환원시킬 때 많이 쓴다, 그 얘기고요. 이것도 앞에서 나온 거 복습하는 거죠. 환원성 아미네이션 해가지고 알려드렸던 거 있습니다. 그때 뭘 소개했었냐면은 카본일기에다가 친핵성 첨가 반응을 해주면은,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게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가고 여기서 얻어지는 구조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O-가 되고요. 여기로 NH2 이렇게 되고 알킬기 붙어 있을 때, 이때 이 산소에 프로톤이 여기에 H 플러스 하나를 탁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 OH가 돼 있고 여기에 NH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산소보다 질소가 전자쌍을 제공하기 더 쉬우니까 산소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 이렇게 해서 이미늄 양이온 상태를 잠깐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계속적으로 놔두면은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약 약산성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반응성이 약한 환원제, 한마디로 NaBH4에다가 CN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치환시켜 가지고 H-가 떨어져 나오는 능력을 조금 더 감소시킨 그걸 써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NaBH3CN이 환원제로 작용해서요, 여기에 수소를, 이민륨 중간체에다가 수소를 제공해줘서 결국엔 이민이 아니라 아민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카본일기에다가 친핵성 첨가로 이민을 만들고자 할 때 여기에 환원제를 함께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환원성 아미네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친핵성 첨가하는 과정 중에 환원제를 추가해서 이중결합이 생길 것을 그냥 단일결합으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반응이 바로 환원성 아미네이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아민 합성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배열 반응들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호프먼 재배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호프먼 재배열은 반드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말단에 H가 2개 달라붙어 있는 아마이드, 말단 아마이드만 써야 돼요. 여기에 H가 2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자리에 알킬기가 하나라도 붙어 있다면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H가 2개 붙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염기성 조건에서 Br2와 그 다음에 가수분해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가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살짝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요. 호프먼 재배열,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NH2 2개 붙어 있는 말단 아마이드가 있을 때 여기다가 NaOH를 써줍니다. NaOH를 써주면 OH-가 이 수소를 뜯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이놀레이트 음이온 공명하는 것처럼 전자쌍을 가져가 버리겠죠. 자, 그러면 O-가 되고 여기 이중결합이 됐고요. 여기에는 NH 됐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용액 안에 Br2를 또 넣어줘요. Br2. 이렇게 Br2를 넣어주면 산소가 전자쌍을 주면은 질소 쪽에서 전자쌍을 Br에게 뺏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알파 치환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여기 NH 하나에 Br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여기에 다시 용액에 있는 염기가 또 한 번 프로톤을 또 한 번 제거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이놀레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공명으로 음전하가 생겼다가 이때 문제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는 아까는 Br이 안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Br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중결합은 회전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질소와 Br의 결합하고 여기 이 옆에 있는 탄소에 탄소와 알킬기, 요 알킬기의 결합이 다 같은 평면이에요. sp2 원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이때 저 Br이 좋은 이탈기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Br이 만약에 시그마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잡아 떨어뜨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력을 발생시킨다면 질소 쪽에 요 시그마 스타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랑 같은 평면에 있는 이 시그마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그마 결합의 전자 밀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양쪽 끝에 있는 요 시그마 스타에도 여기에 시그마 스타나 이쪽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같이 걸려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바로 옆에 산소 음전화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산소 음이온이 전자쌍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채워버려요. 그럼 여기에 있던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Br이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배열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산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요 탄소, 여기 탄소 C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 C.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중결합이 있었어요. 그러면 CN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N에 요 알킬기가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원래는 이 탄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알킬기가 옆으로 이동해서 요 질소에 가서 붙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아이소사이아나이트 중간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이소사이아나이트가 만들어지면은 이 아이소사이아나이트를 물을 집어넣어서 가수분해를 해주면 반응이 끝나버립니다. 물이 들어가서 일단은 질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샥 가져가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알킬기에 질소에 여기 물이 들어갔으니까 디프로토네이션이 됐을 테니까 그 수소가 붙었을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COH 여기로 CO 이런 게 만들어졌다가 이 상태에서 산소가 다시 전자쌍을 이 탄소와 질소의 시그마 스타로 채워주면서 질소가 전자쌍을 가져가 버리면은 디프로토네이션 된 수소가 이 질소에 가서 붙게 되고요. 그러면 RNH2 요게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 탄소하고 산소 두 개는 그냥 CO2로 날아가 버립니다. 기체라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비가역적으로 이렇게 다 생성물이 아민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이제 호프먼 재배열은 말단 아마이드에다가 염기성, 그 다음에 할로젠, 그 다음에 물, 요걸 이제 함께 넣었을 때 이렇게 아민이 만들어지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출발 물질은 이런 거였었어요. 그게 이렇게 돼요. 결국 어떤 거냐면은 알킬기가 있고 CO 더블 본드가 있고 NH2가 붙어 있는 아마이드에서 용액에 OH-와 X2가 들어가 있고 물이 있다면 이 반응 조건에서는 가운데 껴있는 요 CO 더블 본드는 산소가 요 물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산소를 받아서 요거는 CO2로 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알킬기하고 여기 있는 NH2가 서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생성물은 RNH2하고 탄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CO2가 빠져나와 있는 이런 반응 유형이 바로 호프먼 재배열이다. 이 호프먼 재배열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 반응이랑 대단히 유사한 반응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커티우스 재배열이에요. 커티우스 재배열. 이 커티우스 재배열도 반응식만 봐가지고는 좀 헷갈리니까 역시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커티우스 재배열은 출발 물질이 이런 식으로 아실 할라이드예요. 여기 뭐 CL이나 BR 같은 거 붙어 있는 그런 화합물에다가 이게 친핵성 아실치환을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뭐 NaN3 같은 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N3- 친핵체로 아주 친핵성이 좋으니까 중심탄소를 치고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X가 떨어져 버리겠죠. 자, 그 과정을 생략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N3가 이런 모양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모양에서 이 구조가 이제 공명을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공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전자쌍을 주고 이렇게 전자쌍을 넘겨주고 얘랑 CO 더블본드까지 다 컨주게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공명 구조를 그려보시면은 여기에 O- 이중결합, 그 옆에는 N2 플러스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구조가 아까 호프먼 재배열에서 보셨을 때 중간체로 이런 구조를 잠깐 보여드렸었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고 질소가 있고 이 옆으로 BR이 붙어 있는 요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N2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BR처럼 아주 좋은 이탈기거든요. 어쩌면 BR보다 훨씬 더 강한 이탈기예요. 그래서 이 결합도 역시 아까 호프먼 재배열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이
똑같이 N과 N2 플러스하고 사이의 시그마 전자를 이렇게 강하게 편극을 시켜버려요. 그럼 여기에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크게 걸리게 되고요. 옆에 있는 알킬기의 시그마 전자를 막 잡아당기니까 산소가 전자쌍을 주게 되면 이 알킬기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방식이니까 아까랑 똑같다. 아이고, 화면이 날아가 버렸네요. 아까랑 똑같이 반응이 진행돼서 결국에는 좀 전에 했었던 그거를 다시 좀 보시면요. 다시 살리긴 어렵고요. 이거는. 그러면 아까부터 연결시킨 걸로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O- 여기 N2 플러스 이렇게 됐을 때 전자쌍을 주고 알킬가 이동하고 N2가 떨어져 버리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생성물은 아까랑 비슷해요. 알킬기가 질소에 붙어 있고요. C하고 O하고 이런 구조가 되고 여기 N2가 기체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 구조는 아까 보셨던 아이소사이아네이트 라고 하는 중간체 구조고요. 이 아이소사이아네이트는 H2O를 넣어주면 여기 CO가 이 물 분자가 들어가면서 CO2가 돼서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 H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이 아민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CO2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프먼 재배열하고 커티우스 재배열이 거의 유사한 반응이고 사용하는 그 이탈기의 종류만 살짝 바뀌어 있는 거의 똑같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대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 보셔야 그래도 아민의 제법을 두루두루 다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프먼 재배열, 커티우스 재배열까지 아민의 제법을 다룬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민의 반응인데요. 아민의 반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첫 번째가 제일 흔한 게 호프먼 제거 반응이라는 거예요. 호프먼 제거 반응. 앞쪽에서도 아민의 제법에서 잠깐 나왔던 대로 이런 아민기가 어딘가에 있으면요. 이 아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전자쌍 주계로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메틸 아이오다이드 같은 영차 알키랄라이드를 넣어주면은 얘가 계속해서 SN2를 막 해버려요. 이렇게 SN2를 하게 되면은 이 알킬기의 암모늄 양이온 상태가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암모늄 양이온을 이탈기로 만들어서 제거를 진행시키는 반응이 바로 호프먼 제거 반응이다. 호프먼 엘리미네이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옆에도 나왔는데요. 복잡할 건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길다란 탄소 사슬이 있는데 여기에 한쪽에 NH2 같은 아민기가 붙어 있다면은 여기에다가 과량의 익세스, 과량의 CH3I 이걸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자, 아무튼 아민은 CH3I 같은 영차 알키랄라이드에 SN2를 하게 되고요. SN2를 하게 되면 여기 아민에 붙어 있던 수소 하나가 디프로토네이션 될 거고요. 디프로토네이션 되면 다시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고 그게 또 과량으로 들어있는 영차 알키랄라이드에 또 한 번 SN2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 버리면요. 결국엔 질소에 있는 수소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질소 원자 하나에 최대로 비공유 전자쌍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태까지 계속 SN2가 일어나서요. 이렇게 메틸기가 3개나 달라붙어 버린 암모늄 양이온 중간체를 잠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늄 양이온을 만든다는 게 여기선 제일 핵심적인 거고요. 그 그림이 옆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암모늄 양이온 중간체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 Ag2O하고 힛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원래 물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g2O는 Ag 플러스 2개 하고요. O2-가 있는 건데 이게 물을 만나게 되면요. O2-가 H한테 떠버리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당량의 OH-가 생성돼요. 물 속에. 그래서 염기성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OH-가 나와 있네요. 자, 근데 문제는 이 OH- 자체는 입체장애가 거의 없어서 원래대로 한다면 짜이제프 규칙에 맞는 생성물이 얻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 떨어져 나가는 요 암모늄 양이온 상태가 이탈기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이탈기가 워낙에 메틸기가 이렇게 잔뜩 달라붙어 있으니까 터셔리 뷰틸처럼 입체장애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걸려있는 이탈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기가 붙어 있는 바로 이웃자리에 수소를 떼어내려고 할 때 이 이탈기의 성향 때문에 입체장애가 상대적으로 알킬기가 하나라도 더 붙어 있는 쪽보다는
알키리가 최대한 적게 붙어 있는 입체장애가 가장 적은 그 수소, 베타 수소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기가 쉬워졌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E2 제거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덜 치환된 쪽으로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여기는 1차 수소고요. 여기는 2차 수소잖아요. 그러면 가장 입체장애가 적은 쪽이 여기라서 항상 이 호프먼 제거 반응은 이런 식으로 덜 치환된 알켄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되고, 짜이제프 규칙에 맞는 생성물은 이렇게 부생성물로 적게 만들어지는 이런 특수한 반응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호프먼 일리미네이션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호프먼 일리미네이션은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아민의 반응이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다이아조티데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이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샌드마이어 리액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샌드마이어 리액션은 샌드마이어라는 사람이 만든 게, 반응이고요. 아닐린을 출발 물질로 하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여기에 HNO2나 NaNO2 같은 NO2 나이트로소 음이온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 조건에 산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H2SO4뿐만 아니라 또는 HCl 같은 거 써도 상관없어요. 뭐 아무튼 이 조합에서 이 아닐린을 이런 걸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독특하게도 이 아닐린 파트가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 돼요. 암모늄이 아니라 다이아조늄 양이온이 됩니다. 이 다이아조늄 양이온이 이탈기죠. 아주 좋은 이탈기가 만들어진 거고, 아주 좋은 이탈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탈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아주 좋은 이탈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여기에다가 Cl-를 집어넣으면은 Cl-가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해서 Cl로 바뀌게 되고요. Br-를 넣어주면 Br이 들어가서 N2가 떨어지고 Br이 치환되고요. I- 넣으면 I-가 들어가서 N2가 떨어지고 I로 바뀌고요. Cn- 넣으면 Cn이 들어가서 N2가 떨어지고 Cn으로 바뀌고, H2O를 넣어주면 H2O가 들어가서 OH로 바뀌고요. 여기에 독특하게도 H3PO2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화합물이라서요. 이 H3PO2를 사용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이게 N2가 수소로 바뀌어요. 수소로.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시약을 사용하면은 뭘로 바뀌는지만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은 아주 편리한 방향족 치환 반응이라서요. 굉장히 유용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요게 제일 독특하죠. H로 바꿔주는 시약. 요거 하나만 좀 잘 외워두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메커니즘까지는 굳이 물어볼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마이어 리액션은 이렇게 아닐린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아조늄 솔트를 만들고, 이 다이아조늄 솔트를 이렇게 다양한 친액체들로 치환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으로요, 다이아조늄 솔트를 이용해서 커플링을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앞에서 만든 샌드마이어 리액션에서 중간체인 이 다이아조늄 양이온을 이렇게 EDG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EDG가 결합되어 있는 벤젠고리하고 반응시켜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이아조늄의 양이온이 친전자체로 작용해서요, 이렇게 삼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이때 EDG가 붙어 있는 다른 벤젠고리가 어쨌든 EDG에 의해서 전자밀도가 높아져 있는 고리란 말이죠. 자, 그럼 EDG가 전자를 밀어줘서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를 이렇게 질소한테 주어버립니다. 그럼 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질소가 전자를 가져가 버리겠죠. 그게 두 개가 연결돼 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벤젠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N 이중결합이 됐을 거고, 여기로 다른 벤젠고리에 이렇게 EDG가 붙어 있는데 파이 전자가 하나가 없어지면서 양전하를 이렇게 띄었겠죠. 이때 요걸 방향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질소가 다시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소가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거. 요 정도는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서 많이 봤던 패턴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반응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NN 이중결합을 가진 화합물로 두 벤젠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스타일의 반응을 우리는 다이아조 커플링 반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DG가 붙어 있으면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NN 이중결합으로 두 개의 벤젠고리가 각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도 아민의 반응에서 대표적인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샌드마이어 리액션에서 나왔던 것도 이 다이아조늄이고요. 다이아조 커플링도 역시 이 다이아조늄 양이온이기 때문에 두 반응이 거의 똑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호프먼 제거 반응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셔야 아민의 반응까지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유기화학 파트 2 부분에서 각 작용기별 반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살펴보신 거고요. 그 외의 것은 이제 뭐 분광학하고 그 다음에 뭐 생화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화학 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생화학과 고분자 화학 파트는 거의 질문으로 나올 일이 없는 파트라서 대부분 그 다른 파트에서 물어봐요. 생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고분자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분광학 같은 경우에는 종종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광학 파트는 일단 다른 분광학 특강이라고 하는 걸로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전체 그 유기화학 파트 2 이론 과정은 이걸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